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걸 피하게 되었고, 중국은 미국이 중동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합니다. 대중 제재를 퍼붓던 미국이 자신들에게만 집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지구촌 슈퍼파워 미국과 대치하던 두 나라, 즉 중국과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가자지구 민간인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히면서 전쟁과 인권 탄압을 일삼아온 독재국가들마저 자신들이 한 일은 뒤로 한 채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훈수에 나섰고 국제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은 단순히 지역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자원을 확장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중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일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헤게모니를 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성공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폭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지와 명분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하마스는 잔혹한 공격을 퍼부어 민간인 1,400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뒤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보복 역시 민간인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번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푸틴은 이 전쟁은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공을 한 전쟁 범죄자가 중동 사태에 대해 가당찮은 훈수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밝히면서 자국의 이익에 중동 전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탄압하면서 위구르족의 저항을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을 묘사할 때는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를 쏙 빼놓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두고는 미국 때문에 버릇이 나빠졌다며 이스라엘 때리기에 나서면서 팔레스타인으로 기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전만 해도 중국은 이스라엘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를 놓고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중동에 대한 야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친팔레스타인 노선으로 아랍 국가들과 더욱 밀착해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배후이자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배후로 지목받는 이란을 대미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을 난감하게 만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로켓에서 떡하니 중국어가 적혀있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작전에 쓰인 팔레스타인의 로켓에 중국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국은 자신들은 그저 하수관을 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하수관으로 로켓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CNN은 하마스 전투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문가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그들이 사용한 무기를 식별해보니 하마스의 무기들은 주로 러시아 및 중국제 무기를 개조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전장에서 사용된 것을 싸게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무기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마스는 자신들이 아슈켈론을 공격했을 당시 이스라엘군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돔이 고장났다고 조롱했는데 그 주역은 바로 중국산 하수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낡은 것들입니다. 자체 제작한 로켓, 개조한 AK-47 소총, 수십 년 된 기관총 등 값싸고 중고인 도난 무기들입니다. 하마스 텔레그램 채널에 오른 사진에 따르면 전투원들은 주로 AK-47 소총을 들고 이스라엘 마을에 진입하면서 이스라엘 전차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사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총들이 소련이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버리고 간 수십 년 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낡은 중국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시절 수천 정을 사들였던 것이 하마스로 흘러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2010년대 리비아에서 암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마스가 2007년부터 장악해온 가자지구는 무기를 게릴라전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무기에 비해 크게 미흡한 무기를 사용해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렇게 낡고 값싼 중고무기에 당한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의 무기들을 분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주목한 것은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로켓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지난 7일 하루 만에도 약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대량 발사로 높은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대공방어 체계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침실 천장을 뚫고 들어온 로켓에 파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동영상에서 보듯 일부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 로켓은 카삼이나 사라야 알쿠드스 로켓처럼 보입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로켓을 반입하기 어려워 자체 제작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로켓 제조 방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낡은 수도관을 개조해 로켓을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수도관, 하수관이 바로 이렇게 하마스에 의해 로켓으로 개조된 것입니다. 러시아 아랍어 매체와 인터뷰한 레바논의 하마스 대외공보관장 알리 바라카는 하마스는 사거리 250km, 160km, 80km, 10km 로켓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 박격포와 포탄 공장도 있다. 칼라슈니코프 소총과 탄환 공장도 러시아의 허가 아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조악한 자체 제작 무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외부 지원에서 지원받은 첨단 무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들은 이란이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미 당국자들은 하마스가 지난 7일 사용한 로켓의 수량으로 볼 때 이란의 지원을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미 중부군 사령관 출신 프랭크 맥켄지 예비역 장성은 하마스는 유도 시스템을 생산하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 지원받았다. 정밀 유도 장치를 로켓에 결합하는 기술도 이란이 지원했다. 이란 말고 지원할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경악시킨 무기는 드론이었습니다. 하마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 드론에서 이스라엘군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위에서 촬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마스는 가자지구 장벽이 이스라엘군의 무인기 관총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다른 나라가 무기를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지원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드론을 가질 수 있지만 동영상에서처럼 잘 공격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마스 전투원을 지원한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중국인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하마스의 잔인한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만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긴급원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언도 듣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보면서 중국이 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패권국이 될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한편 중국은 의기양양하게 1대1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1대1로의 성과를 알리는 제3회 1대1로 정상포럼을 하루 앞두고 각국 대표단이 속속 중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1대1로 정상포럼에 140개국,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장면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의 확산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걸 보면서 모처럼 여유롭게 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과연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1대1로 참여국에 대규모 차이나머니 제공을 약속하며 우군 만들기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어쩌면 의외의 승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될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